안녕하세요. 차이나 스토리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규모와 형량에서 대륙다운 스케일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특징이 형사 범죄, 특히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권력과의 유착 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난달 중국 탕산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 7명의 남성이 합석을 거절했던 여성 4명 중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폭력에 가담했던 남자들이 모두 체포되고 그중 5명은 조직폭력배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안타깝지만 중국인들은 이런 일이 탕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탕산 사건이 6월 내내 제로 코로나보다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뭘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1983년 50여 명이 공개 총살당한 탕산의 폭력 조직 시칼파의 트라우마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탕산 사건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공공안전의 문제다, 성평등의 문제다, 권력과 폭력 조직 유착의 문제다 등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중국인들의 문제니까 우리하고는 큰 연관이 없고요. 오늘 영상은 이번 탕산 폭력 사건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탕산의 폭력 조직 시칼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판 범죄와의 전쟁은 바로 이 탕산에서 시작하는데요. 70년대 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덩샤오평은 화과풍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습니다. 실용주의자였던 덩샤오평이 개혁 재방 정책을 강력히 몰아붙이면서 중국은 당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던 국영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됐고 여기에 문화대혁명 당시 농촌으로 쫓겨났던 홍위병들, 문화대혁명 때는 학생들이라고 봐야죠. 이들도 개혁개방으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의 도시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과 홍위병 출신들이 합세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강도와 약탈 사건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탕산은 당시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1976년 규모 7.5에 25만 명이 사망한 탕산 대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우수한 공업도시였던 탕산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특히 치안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탕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당시 보기 힘들었던 폭력 조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도 중국의 폭력 조직배에 하면 연상되는 시칼파가 이때 등장합니다. 원래 중국 명칭은 차이다오뚜이입니다만 이걸 번역하면 시칼파라서 주방에서는 시칼, 그 시칼파라서 제 영상에서는 시칼파로 부르겠습니다. 탕산은 카이란 탄광이 있는 중국의 유명한 광공업 도시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탕산 탄광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해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지진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됐지만 평소 나서기를 좋아했던 광산 노동자 리안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을 귀합한 후에 식칼, 도끼, 망치 등을 녹색 백팩에 넣고 다니면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무전취식, 행패를 부리는 등 반복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녹색 백팩에 식칼을 넣고 다닌다고 해서 차이다우떼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시칼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았는지 순식간에 탕산에는 6개의 시칼파가 조직됩니다. 초기에는 이 6개 시칼파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었지만 당시 탕산 시민들은 시칼파를 탕산의 대형 조직 폭력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초기 주변 식당이나 상점을 다니면서 보호비를 요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녀자 실혼과 같은 동네 깡패 수준의 활동을 하다가 리안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갈취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법 행동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걸 파악한 시칼파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당시 당산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던 다른 지역에서 온 복구 지원단 노동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들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시칼파들의 이런 난동의 위협을 느낀 지원단체들은 하나둘 당산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시칼파들의 무차별적인 난동과 폭력에 당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자 당산 시민들은 자구책으로 시칼 구입 붐이 일어났고, 시민들이 시칼을 구입하는 분위기에 시칼파들도 덩달아 시칼을 대규모로 구입, 비축하는 악순환으로 당시 당산에는 시칼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산 지역을 접수한 당산 시칼파는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시칼파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악명을 남기게 된 건 80년대 초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벌인 난폭한 영역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당산시 서남부는 텐진, 동북부는 친왕도, 1번 국도는 친왕도에서 당산, 베이층으로 연결됩니다. 시칼파는 먼저 당산시 서남부이자 베이층의 관문인 텐진으로 진출합니다. 당시 텐진을 장악하고 있던 안희성 출신 중심의 도끼파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이렇게 세력 확장에 자신감이 생긴 시칼파는 동북부 진왕도로도 세력 확장에 나섭니다. 당시 친왕도 베이다흐에서 벌어진 당산 시칼파와 동북 호랑이파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은 신중국 성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폭력배 간 영역싸움으로 간주됩니다. 양측 1,400여 명의 조직폭력배들이 모여버린 충돌로 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당산 시칼파가 동북 호랑이파를 물리치고 베이다흐 지역을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조직폭력배 하면 동북 지역 출신과 당산 출신 사람들이 각인되면서 지금도 동북 삼성 출신이나 당산 출신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텐진에서 베이다흐까지 접수한 당산 시칼파는 공안, 군이라는 공권력을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존재로 무시하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여름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베이징의 동부, 진왕도의 해변, 베이다흐에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1983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그중 덩샤오평이 베이다흐에서 휴양 중이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모두 베이다흐에 모여 있으니 베이징과 진왕도 베이다흐를 연결하는 1번 국도는 매일 보급품을 운송하는 군용 차량들의 통행이 많았습니다. 1980년 6월 말 당산 시칼파는 베이징에서 베이다흐로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군용 차량들과 충돌, 호송대 군인 2명을 살해합니다. 당시 당산 공항국 국장이 개인적으로 팀을 꾸려서 시칼파 포위망을 뚫고 호송대를 구조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다흐에서 고급품을 운송하던 군용 차량을 폭력 조직이 대낮에 습격했다는 소식은 베이다흐에서 휴양 중이던 등소평에게도 보고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 분위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덩샤오평은 공안부장에게 대대적인 범죄 소탕 명령을 내립니다. 1983년 7월 2일 중국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수십만의 군인과 무장경찰을 투입,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조직 범죄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1988년 8월 25일까지 중국 내 수만 개의 조직이 붕괴되었고 수만 정의 총포와 판약 등 불법 무기도 압수당합니다. 10만여 명이 이상의 범죄 혐의자들도 이 시기 대부분 자수합니다. 특히 당시 중국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지방의 폭력 조직과 어울려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당시 큰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1986년까지 170만 명의 조직폭력배가 구속, 재판을 받았고 32만 명의 미성년자들은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당산 시칼파의 경우 600여 명이 집회됐고 그중 죄질이 무거운 50명은 당산 시민들 앞에서 공개 총사령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공개 처형된 시칼파의 조직원들은 15살부터 28살까지의 연령대였습니다. 중국 현대사회의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 범죄 조직 특별 단속을 시작한 이후 2020년 4월 말까지 총 3,120개의 조직폭력단체와 9,888개의 범죄 조직을 단속하면서 전국적으로 38만 8,442명을 구속하고 6만 7,190명을 처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단속 결과에 만족하면서 2021년 3월 조직폭력배 단속에 공을 세운 공안에 대한 표창식을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시진핑의 사면임 여부로 주목을 받고 있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폭력 조직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탕산 집단폭력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20년 넘게 살고 있는 칭다오의 저희 집 근처에는 칭다오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가라오케가 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정상 영업할 정도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대단한 관시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얼마 전 폐업당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칭다오 공안이 와서 폐업시킨 게 아니라 칭다오에서 200km 떨어진 옌타이 지역 공안들이 출동해서 폐업시킨 겁니다. 재판도 지금 칭다오가 아닌 옌타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도 시진핑이 칭다오를 방문하는 기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일이라 중국 내 권력과 범죄 집단 간 유대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